강남역 8번 출구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죠. 저는 강남역 8번 출구하면 그 삼성반도체의 산재 피해자들이 거기에서 수년 동안 농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아직도 강남역 있어요. 8번 예, 출구예요. 예. 그래서 저는 반올림을 떠올려요. 강남역 8번 출구하면. 자, 그러면 강남역 8번 출구가 여성 혐오 살인 사건의 상징이기 때문에 강남역 8번 출구라고 를 얘기하면 그거에서 끔찍한 고통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강남역 8번 출구를 호명하면 안 됩니까? 아, 그건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냐는 거예요. 네네네. 여기에서 자신들의 불편함 그리고 피해자 대리를 자처하는 피해자의 감정의 대리를 자처하는 그런 운동가들의 규정, 자의적인 규정 이거 말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예요. 그런데 이 가치를 곧 보편 국민들의 규범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 그러면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면 버닝썬이라고 전국에 전국의 상호들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 간판 다 내려야 됩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간판들 다 찾아다니면서 내리라고 할 겁니까? 강간 문화를 유포하고 끔찍한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을 계속 아예 경계시키기 때문에. 영어를 만든 사람을 찾아가서 사전을 만든 사람을 찾아가서 버닝이라는 단어를 삭제해달라.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김학의 겁니까? 별장 성접대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별장이란 단어만 들어도 피해자들은 만약에 몸서리가 쳐진다. 그럼 우린 별장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됩니까? 부루마블에서 별장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예. 그래서 네. 예전에 지금 이런 운동이 가장 활발한 것이 대중문화 영역이잖아요. 네, 네. 우리가 드라마 얘기도 했었고 한데 네, 거기에서 어떤 용어를 쓰느냐 어떤 단어를 쓰느냐 어떤 상황을 설정하지 마라 이런 상황을 설정하면 피해 여성들의 트라우마가 일어난다. 자, 트라우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임상적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그 환자들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냐. 트라우마는 극복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치료의 목적은 일상의 회복입니다. 그럼 그 트라우마를 증상을 가진 분들이 그 연상작용에 의해서 다시 그 고통의 현장을 생각하면서 고통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도 하고 상담 치료도 합니다. 네. 그 자유 연상 작용이 고통과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치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일상을 회복하도록. 네, 네, 네. 이게 정상적인 대응이죠. 네.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예. 그런데 지금 이런 행위는 그런 트라우마를 가진 가장 극단적인 상태의 사람에 대한 대처를 그냥 가장 보편의 사람들에게 다 대입시켜서 일괄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예요. 이거는 동료 시민의 권리를 되게 부당하게 규제권을 독점하려는 행위입니다. 네네. 그런 의식에서 나온 행위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런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일상을 복귀하도록 그리고 그치. 특정 사람들이 규정한 자의적인 연상작용으로 규정한 어떤 개념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그 언어를 규제당하고 내 표현을 규제당하고 하는 게 네네. 아니라 그 조엘 파인버그라는 법 철학자가 있는데 그 양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총알에도 다치지 않는 두터운 갑옷을 우리가 입는다면 총알이 우리에겐 더 이상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없다. 그것처럼 그 피해자들이 튼튼하게 일상을 회복하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도움을 필요하지. 드려야죠. 예. 우리 사회 전체에 언어의 경찰 노릇을 해서 이런 식으로 타인의 표현 행위, 동료 시민을 다니면서 윤리적인 우월의식, 자신들의 가치관에 기반한 우월의식으로 사람들의 언어를 규제하려는 방식은 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행위는 사실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매우 자의적입니다. 그래서 버닝썬데이라는 장면이 문제가 있다.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문제가 있다 정도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글들은 어떠냐면 마치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지독한 성차별주의자에다가 이 대한민국 남성들이 공유하는 그 강간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데다가 무신경한 그런 아주 정말 쓰레기로 만드는 거죠. 한 사람의 인격을 총체적으로 쓰레기화해서 이 사람을 그냥 비난의 수위가 엄청 높아요. 근데 이런 태도여야죠. 이거는 사실 내가 권장하고 싶은 동료 시민에게 권유하고 싶은 태도잖아요. 이 버닝썬을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내가 생각할 땐 버닝썬이라는 장면에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있으니 이런 장면은 좀 주의하는 게 좋지
했어요라고 말하는 정도여야죠. 그래서 설득하고 그렇죠. 토론해야죠. 그러면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나는 버닝썬에서 그렇게 무슨 약물관광 피해자들을 떠올리지 않아. 그리고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내가 순대국밥집을 내면서 버닝썬과 순이 맞아 들어가서 이게 화제가 되니까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마케팅이었던 그러려고 거죠. 내가 사람들 마케팅 입장에서. 용어로 예. 쓴 건데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 그럼 우리 가게 오는 사람들이 다 무슨 강간문화에 동의해서 오는 손님들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언어의 경찰 노릇에 대해서 저는 무조건 수용하거나 혹은 내가 생각이 짧았다 이게 아니라 기준을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그 노력을 하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가 일단 그게 옳은 말처럼 보이고 나의 선한 의지를 건드리니까 주저하게 되죠. 네. 주저하게 되고 저도 사실 얘기하기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있지만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예. 그 안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그런 건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그 일부의 내용들을 전체로 자꾸 규정을 해서 뭐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한강에서 성범죄가 일어나요. 한강에서 사실 성범죄가 이제 뭐 간혹 가다가 일어나는 곳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름을 한강이라 부르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매번 바꾸는 상황이에요. 이게 맞는 상황이냐고요.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안 되죠. 그 한강이라는 것만 떠오려도 누군가는 어떤 아름다운 이제 강, 이제 서울의 중심에 흐르는 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그 생각을 이제 이루게 만들 수 예. 있는 거잖아요. 너무 예. n분의 1에 해당하는 자유 현상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 거기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취약한 정서 상태의 사람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표현을 규제하고 동료 시민에 대해서 계속 그런 도덕적인 우월감 혹은 경찰 노릇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태도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먹히는 사회는 사실은 힘을 가진 사람,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이 사회 표현을 지배하려는 사실은 되게 민주주의에는 위협이 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PC주의 운동이 계속 비판받는 요소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많은 나라에서 PC 운동이 흥하기도 하지만 네. 그 역으로 계속 비판받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라는 단위, 그다음에 권리,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PC 운동이 매우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좀 아시고 저는 그런 감정은 일단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념의 자의적인 규정이 규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본인의 누구의 이제 권리를 침해했는지 네, 생각이 바뀌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실제 피해사를 얘기하자면 그 양리원 씨 스튜디오 그 성폭력 사건에서 네네네. 실제로 합정동의 모 스튜디오가 그 스튜디오라는 오명을 받아서 폐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게 오해를 받은 실제적인 스튜디오죠. 피해입니다. 네네네. 유탄을 맞았어요. 그냥 오인 사격을 받아서 네네. 그 스튜디오가 피해를 입은 거를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 안 집니다. 이런 게 피해예요. 실제로는 그 또 다른 피해를 사람은 받아요. 이게 2차 가해네요. 그 당사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네. 그냥 그 사건에 유탄을 맞았어. 네. 이런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스튜디오라는 말만 들어도 막 치가 떨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튜디오라는 얘기를 안 쓸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스튜디오라는 이름은 예, 대명사잖아요. 기준이 없다. 예. 그러니까 자의적인 연상작용, 자유 연상작용에 의한 그런 각각이 다른 결과를 가진 예.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나 혹은 비난의 근거로 삼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이게 참 이게 영화로도 연결이 되고 또 이제 모든 클럽이랑도 연결이 되고 참 이게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 범위는 참 네. 많이 넓혀질 수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내 생각대로 규제해버리고 하면 진짜 중요한 누가 건 뭘 표현하고 무슨 권리 얘기를 논증 하고 대화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 권리에 대해서 마치 내가 김용민에게 그렇게 말하고 사실 권력은 그분들이 가졌죠. 지면을 통해서 막 쓰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계속 김용민이 권력자라고 해요. 그 권력이란 게 뭡니까? 근데 뭐 사건이 뭐 벌어지면은 갈등이 빚어지면은 항상 자기를 약자로 포지셔닝 하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일단은 그렇게 시작하죠. 네. 네, 근데 이렇게. 그분들의 권력이 없습니까? 그 지면을 가지고 그런 기사를 막 쓸 수 있는데 그건 어째서 자신들은 권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한 어떠세요? 권력이죠. 저는 형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아니 생각을 버닝 하시고요? 선대위는 네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버닝썬을 만든 사람들, 그거를 해서 정말 이 반사회적 행동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풍자하고 조롱할 의도가 있었다면 그 사람들을 조롱한 거잖아요. 아니 그치 오히려. 이거 무슨 피해자를 왜 조롱을 해?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거에 대해서 이 피해자를 조롱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한번 규정을 하니까 황당한 거예요 이게 저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각지도 못한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건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안가 그 이동영 작가라는 사람이 안가를 만들었는데 안가 불려가지고 고초를 겪은 여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응? 그렇죠. 그러면은 안가란 말씀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안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네. 이거는. 예, 그냥 안가는 누군가에게 저기 뭐야 트라우마가 될 텐데. 저는 이게 정말 버닝썬 하면 승리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승리랑 뭐 연예인들, 예. 뭐 약간 어떤 아방궁 같은 네. 그런 클럽, 클럽이 이렇구나, 이 아니, 클럽 그건- 문화 이런 것 결국 그러니까 떠올리는데. 김용민은 또 이 공론의 시장에서는 죽은 사람이야 이미 그 저기 옛날에 죽었어요 나는 2012년 총선 끝나고 근데 다시 소환하는 건 부활하셨네요? 구원한 건 나는 우리 선옥이 누나 때문에 같이 올려가지고 야. 운보스플레인에게 존나 이제 불편하거든. 아 그렇구나. 그거 알아요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공격을 당할 나는 그렇다고 수도 봐. 있다. 예. 아 물론 이제 버닝 야. 선대인의 또 이름이 저에게 화살을 돌리십니까? 자, 안 그렇기 그래도 때문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선옥 작가님 말은 못하는데 나는 그게 강력하게 추정합니다. 예. 이게 이제 홍보가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 그렇죠. 예. 예. 여러분 이제 우리 아니 이분들 어떻게 조직적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우 어떻게 힘 얼마나 되는 센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수가 없어. 이 단체 이 파워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이 모임은 어디 뭐가 따로 있나요? 일단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결집되는 문화가 이제 이미 조직적으로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래요. 지난번에 그 이수혁 사건 때 그 화력을 보셨잖아요. 네네.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미 그런 각각의 플랫폼들에서 딱 화력을 집중시키는 몇십만 명씩 모이는. 그런 게 네. 이제 되다 보니까 그런 운동이 가능한 거죠. 일단 어떤 여초에서 이거 하자라고 딱 이제 조직적으로 모아지면 그렇죠. 이제 행동에 네. 들어가고 이런 게 이제 몇 년 동안에 쌓여다 보니까 그러네요. 시스템화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네. 뭐 김용민 선생님 뭐 말씀 들어보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옛날에 남산에 안기부도 남산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했습니까? 그럼 남산이라는 이름도 없애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로 남산하면 그 고문을 떠올린 분들이 많잖아요. 있어요. 그렇지. 예. 굉장히 남영동. 있어요. 네. 그렇죠. 남영동. 남영동, 예, 남산. 있죠. 그럼 그 지명을 없애야 됩니까? 근데 그거 쓰지 말라고는 안 하잖아요. 저 남산에 와서 등산하러 왔어요. 점점점 오늘 남산의 공기가 너무 좋아요라고 제가 SNS에 올린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남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몇십만 명씩 나한테 막 비난을 가해. 이 상황이 맞는 상황이냐고요. 이건 그래, 본인 표현이 좀 잘못된 남영동 거죠. 하면 자신의 고문의 기억을 떠올리는 피해자들이 남영동이라는 말을 듣고도 그걸 떠올리지 않도록 하는 게 치유죠. 네. 그게 치료고. 저는 우리 사회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남산하면 떠오르는 건 저는 돈가스예요, 사실. 얼마나 맛있습니까? 예. 하얏트 호텔도 떠오르고. 하얏트 예. 좋죠. 예. 뭐 이런 상황, 그 밑에 JJ도 떠오르고. 예. 뭐 저는 그렇단 말입니다. 예. 사실은 가장 약자와 피해자를 위하는 말인 것 같지만 이런 의견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우리의 언어가 계속 그런 규제 속에 놓인다면 사실은 그 프랑스의 페미니스트 철학자 엘리자베스 바탱테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양반이 말한 개념이 있는데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프랑스에서 이제 벌였던 일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사례들을 모아서 책을 냈는데 잘못된 길이라는 책이에요. 지금 절판이 돼서 저는 그 책이 다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개념을 말했어요. 전체주의 유토피아다. 그건 당신들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그 사회는 전체주의 유토피아다. 우리 사회는 무균 사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무균 사회를 추구해요. 그런데 그 무균 사회를 추구하려면 바이러스만 죽는 게 아니라 네. 좋은 것도 하여튼 유산균. 같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무균 사회를 만들고자 하지만 그게 실제로는 유산균도 죽지. 네. 가족적 균은 다 당신들의 죽으니까. 그 네. 유토피아는 전체주의 유토피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이거는 위험한 사실 운동이에요.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재밌는 댓글 올라왔네. 네. 한남동 한남대. 불편하니까 한남동이랑 한남대교 이름 바꿔달래. 저 교회 그렇죠. 중에 한남동도 있고 한남대도 바꿔달래. 예. 교회 중에 예. 한남 제일교회가 있어요. 좋은 학. 한남 야, 제일교회. 그 이름 바꿔줘야 되겠는데 여기. 예. 보수 쪽인가요? 보수교 다닙니다. 예. 멀쩡해요 그렇구나. 교회가. 한남 제일교회.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건 좀 그 생각하고 그러니까 연상을 하는 사람의 자유에 좀 맡겨야 된다. 네, 뭐 그런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성실한 권리 논증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비난이 앞서기 전에 우리가 그건 설득과 같은 기준을 동의의 기준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죠. 그리고 저는 충분히 공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예, 우리가 관용하면서도 최대한 관용하면서도 어떤 기본적인 기준선을 만들어서 최대한 약자들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네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예. 제가 이거 왜 들고 얘기했냐면 돌아갈까요, 이쪽으로? 예. 제가 서문에 이 얘기를 사실 썼어요. 낯선 네. 개념에 휘둘리지 않기라고 해서 우먼스 플레인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예, 예, 예. 여성 혐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페미니즘 운동이 흥하면서 처음 듣는 막 그런 개념들 그거를 계속 받아들이라고 그런 억압 속에서 몇 년을 보내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이 성별 전쟁이나 아. 혐오의 총량이 예. 과연 낮아졌는가 이 결과로 돌아왔다. 이걸 네.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낯선 개념어들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그 중심 잡힌 사고, 그다음에 논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 버닝 선데이하고도 연관된 얘기이기도 해서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좀 약간 우리가 좀 이런 걸 어떻게 이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고 저도 네. 작가님이랑 얘기하면서 이런 걸 좀 많이 배우거든요. 왜냐면 저는 왜냐면 절벽 위에 서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나와서 공격을 해서 저를 절벽 위에 미르면 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작가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좀 뭐 용기가 생기고 아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방향이 맞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예. 말하는 의도는 참 좋고 존중하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네. 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나는 버닝썬에서 그걸 떠올리지 않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떠올리지 않아. 오히려 버닝썬의 어떤 그 범죄 집단을 패러디해서 그 사람들을 뭐 비판할 수도 있고 이런데 네. 과연 이 기준만이 옳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그러니까 권리의 논증 대화를 해야 네.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우리 저 사회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집에서 그런 생각도 해요. 아 이 직업을 하지 말까. 네, 너무 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사람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고 사실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좀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한 웃음을 드릴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약간 옛날에 했던 개그 프로그램까지 들고 와가지고 너 이때 왜 이랬어 막 이런 거를 공소시효 없어. 예, 막 이런 걸 계속 그거 진짜 들이대요. 문제예요. 공소시효 너 없어요. 까칠하면서 왜 그랬어?부터 해가지고 빠가지고 그리고 뭐 이거 뭐, 아유, 하나가 진짜. 잠잠해질만 하면 이제 새롭게 진입한 또 네, 그걸 또 잡아서 팬들이 또 찾아내잖아요. 네, 또 그걸 그러니까 계속 끝이 옛날 없어요. 영상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걸 네버엔딩 스토리예요. 계속 맞아요. 돌아가면서 와서 공격하고 또 사라지고 공격하고 사라지고 또 가서 들어가서 보면 그 사람은 얼굴도 없어. 네. 뭐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트위터는 또 익명성이 보장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또 엄청 뭐 또 이렇게 욕이 나와요. 자, 그러면 좀 정말 당황스럽다. 뭐 그리고 보세요. 이런 네. 운동이 사실 타격을 입히거나 삶에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거는 진보적인 남성들 그리고 사실 괜찮은 남성들일수록 그게 큽니다. 그렇잖아요. 그런가요? 사실 뭐 홍준표 그 전 대표에 대해서 아무리 뭐 얘기를 한들 까딱이나 합니까? 네. 그리고 일상에 아, 웃기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상에 정말 개저씨들 네. 그 사람들한테 이런 운동이 어떤 타격을 줍니까? 그렇죠. 실제로 때리고 맞는 거는 그런 거 하면 사과하고 바꾸고 노력하고 실제로는 여성들에게 매우 우군이 될 수 있는 남성들이 정말 많이 맞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과하면은 이긴 거야. 이긴 거야. 대결주의에서 이긴 거니까 네네. 성과야. 곧 권력이야. 권력의 유효함이야. 난 그렇다고 봅니다. 굴복시켰다. 굴복시켰다. 아, 뭐 이런 의미. 우리 힘 이게- 있어 이만큼 끝발 있고. 도덕적 우월주의로 무장한 네. 거죠. 우월주의로 무장해서 타인을 좀 사실 부당하게 지배하려는 저는 욕망이라고 보는데 그거에 우리가 같이 동요돼서는 안 그래서 됩니다. 나는 네. 버닝 썬데이과 관련해서는 내가 사과한 대상은 혹시 있을지 모를 버닝썬의 피해자 그렇죠, 예. 그분들이지 우리 존경하는 우리 페미니스트 그분들 아니에요. 네네네. 예, 착각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당신한테 굴복한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 아니 예. 그 피해자들이 버닝썬 얘기를 듣고 그런 고통을 느낀다는 자체도 그냥 자신들의 자유현상이죠. 사실은. 그렇지. 예. 이렇게 좀 과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좀 만나서 이야기도 좀 해보고 그들에게 과연 이렇게 왜냐면 나도 공격을 당할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이거는 있잖아요. 사실 예. 그 운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늘상 서로 공격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예. 언어라는 거는
그냥 자의적으로 계속 규정해서 규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서로 같은 이념을 혹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벌어지는 게 이 운동이에요. PC 네네. 운동. 너 그거 지금 나 불편하거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 좀 네.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좀 슬프네요. 어떻게 보면. 예. 슬퍼요, 진짜. 무슨 말을 해서 웃음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이미 왔고. 예. 혐오 언어 안 하면 못 웃깁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런 말이잖아요. 예, 예. 네. 그거밖에 못하니? 그거잖아요. 남 비하하는 거 아니면 못 근데 웃기니? 약간 저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모든 언어를 다 혐오 언어로 규정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시사 코미디를 너무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순간 반이 잘려서 반에게 공격을 받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약간 좀 힘들고. 창작자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시대예요. 네. 그런데 그 정치 코미디를 하려면은 각오해야 돼요. 각오해야 돼요. 미움받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일종의 어떤 이젠 정치가 거의 예전엔 권투 경기장에서 관객들 왜 맞으면 욕하잖아. 네. 맞은 것도 서러운데 욕하잖아요. 맞아요. 그렇듯이 정치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하면은 그 순간 욕먹을 각오를 해야지. 근데 계속 욕하진 않아. 또 그분들 마음에 드는 얘기하면은 그때 또 우군이 되는 거고. 근데 이건 좀 그렇습니다. 다르잖아요. 말하자면 다른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사이의 어떤 비난하고 이런 정치적인 올바름에 대한 비판은 결이 좀 달라요. 아, 그래. 지금 네. 그 코미디 얘기하는 거예요. 코미디. 근데 시사 코미디를 하려고 해도 사실 이 정치든 뭐든 시사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이 정치적 올바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무슨 아니, 영어를 해도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무조건 표시해야 짚고 되잖아. 넘어오니까. 예, 예. 김순례처럼 만약에 무슨 떠오르는 이현주 의원을 다룬다. 그럼 여성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남성 정치인에게 하는 것만큼 통렬한 비판을 못하고 더 검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따라 붙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뭐 시민 단체 붙죠. 뭐 어디 뭐 무슨 단체, 무슨 어디 단체, 뭐 어디 단체. 나는 뭐 별의별 나 이렇게 걸리는 많은 게 단체가 많지. 있는 줄 몰랐어요. 예. 뭐 그런 게 다시 돌아오니까 이게 좀 하기는 쉽진 않겠다 앞으로. 뭐 그런 생각 들죠. 하지만 한번 뭐 웃음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현희 씨 시사 털어보겠습니다. 개그 진짜 해야죠. 이 명명을 좋았는데. 유지해 가야죠. 네. 시사 코미디가 있어야 됩니다. 예,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많이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엄청나게 막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막 쭉쭉 정치부심. 나왔거든요. 예. 정치 부심도 있고 그 네네. 히히 히스토리도 네. 오, 대단하더라고요. 막 동시 접속자가 몇천 그 명씩 시간을- 되던데 시간을 그 시간대 하니까 그래요. 그 시간대. 시간대 네. 문제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콘텐츠의 힘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는 이 자리 비우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벌써 방송이라고 태물이 하지. 돼가지고 지금 별 말씀도 하세요. 누군가 대체자가 나와요. 참 그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방송이. 오먼스 플레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리웠다고 좀 많이 써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저씨님. 그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그 예.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박주민 의원 이거 보니까 갑자기 어떤 분 생각이 나면서 진짜 그렇잖아요. 나는 어떤 여성하고 아무런 관계가 아니야. 정말 한번 대화 나눌 정도고 뭐 같이 뭐 업무를 보려다 만 사이 정도인데 이 사람이 앙심을 뿜더니 나하고 잤대. 연애를 했대. 아니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깜짝이야. 네, 그러더니 그분이 그러셨다는 줄 알았네. 네, 우리가 뭐 행복했던 시절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바지를 벗고 나한테 달려들었다더니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예. 그러면서 이러면은- 어떤 행사에서 찍었던 사진 첨부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찔하다. 전혀 관계가 없는데 네. 여성이 아주 이게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사람들 100이면 한 99는 에이 그래도 뭐 한두 번은 뭐 잤겠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믿죠. 예. 여성이 사실 작정하고 얘기하면 네. 믿죠. 그게 거의 여기서 믿어주죠. 유죄 추정 원칙 이게 네. 이제 발동을 하는 건데 그때가 무슨 성폭력의 관계가 아니라 연애 관계였다면은 그렇다면 그걸 폭로하는 게 과연 온당한 것인지는 뭐 이따 그 변론으로 두고 그 남자들은 뭐 이런 상황쯤 되면 거의 백중 이 분위기에 압도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라고 우기는 순간 완전히 이거는 거짓말하는 쫌팽이 꽃을 달고 다니는 뭐가 자격이 있긴 없는 인간. 있었겠지. 예.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기본적인 의리도 양심도 없는 놈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박주민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걸 공개 글로 썼겠어요. 어떤 여성이 자꾸 찾아와서 자기랑 뭐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고 뭐 당직자들에게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한다. 그래서 그냥 한두 번 얘기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 제가 농담처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뭐 남성이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이런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죠. 하면 예. 어떤 여자가 나 쫓아다니고 이상하게 괴롭혀 해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분은 사실 박주민 의원이 대처를 잘하신 게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이 여성이 이게 아주 굉장히 고도의 법률적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법률가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고요. 예. 현재 상황을 잘 아시는 거죠. 왜냐하면 매우 합리적인 행위인 게 이 여성이 사실 이걸 대처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갔다면 나중에 이 여성이 어느 지역구 행사에서든 뭐 둘이 사진 찍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내밀면서 박주민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랑 내밀한 사이다. 내 연애 관계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재명 지사 사건에서 보셨잖아요. 그 따님이 김부선 씨 딸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여기 적어놨죠. 한겨레가 그거를 이렇게 기사 타이틀로 따서 보도를 했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증거는 가해자가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시해야 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증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사실상 모든 저희 엄마 자체가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살아있는 증거다? 예, 그거를 한겨레가 이렇게 기사에 타이틀을 써서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 야. 상황을 지금 박주민 의원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말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여성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더니 어떤 여성이 이렇게 주장하고 나와요. 그러면 자신의 결백을 남성이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니 그렇지. 예를 들면 됩니다. 아무 관계도 네. 아니야. 아무 관계도 네. 아닌 걸 어떻게 입증해? 부존재를 그러니까요. 어떻게 입증합니까? 하지 않은 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정말 신의 한 수가 그 어떤 여성이 뭐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나하고 연애했다. 뻥을 쳤는데 그 연애한 남자 거기 성기에 점이 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남자는 거기 점이 없어. 예. 그래가지고 의사 앞에서 의사한테 점이 맞죠. 없음, 예. 뺀 적도 없음. 예. 이걸 입증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무슨 이제 일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그걸로 이제 드디어 입증을 하니까 이 완전히 사건이 무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 둘이 연인 관계였다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지금 우리 사회 현실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이렇게 성범죄 의혹이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여성이 의혹을 제기하거나 폭로를 하면 상대 남성이 이것에 대응해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박주민 의원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박주민 의원이 이런 예. 글을 쓰고 난 후에 이제 페미니스트 분들은 어떤 리액션을 보여줬나요? 저 여기에 아직까지 대해서. 페미니스트가 뭐라고 한 건 못 봤어요. 아직 입증이 예, 왜냐면 이분이 약간 어떻게 보면 이 박주민 사건에 의원님이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을 약간 좀 대변해주는 뭐 그동안 이런 그랬죠. 입장을 보여줬잖아요. 예. 그래서 좀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별로 크게 뭐 이렇게 근데- 언급을 하지 않는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네. 여기를 좀 말씀해 이거는 주세요. 예. 누가 봐도 뭐 이 예. 여성이 뭐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이 여성을 지금 사실 뭐 역성 들거나 할 만한 상황이 못 되죠. 여기에서 뭐 페미니스트들이 박주민 의원 뭐 성추행 의혹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 예, 예. 없는 거죠. 사실 네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안 되고. 아 정말 어떤 입장이 좀 궁금해서요. 좀 정말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정말 뭐랄까요 조금 이름 알려진 사람들 같은 경우 그리고 유명인인. 일탈을 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손석희 같은 사람들 조금이라도 흠집 생겨봐고 바로 망하거든. 그렇죠. 이런 사람들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하루가. 피곤하고 힘들겠어. 그래서 연예인들이 공황증이 오는 게 공황장애가 오는 게 사실 그런 점이 근데 좀 이게 있어요. 사실 자기 방어를 하신 건데 매우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신 건데요. 네네. 만약에 보통 사람일 경우에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박주민 의원은 유명인이고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인 남성이 이런 일을 겪었는데 주변에 내가 요즘 이상한 여자가 나한테 따라다니면서 이상한 짓 해라고 해놨어. 그럼 그분이 증언이 돼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상대방 여성도 저 남자랑 나랑 잤어. 저 남자 뭐 유부남인데 나랑 잤어. 이렇게 주변 사람이 얘기해뒀다고 뭐 소설을 쓸 수도 쳐요. 있잖아. 예. 뭐 호텔에 쳐요. 꽃병이 있고 뭐. 그러면 이 둘의 진술이 법정에서 만약에 부딪혔다. 누구 라고 말을 더 하면 듣냐고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 살아있는 증언인데 예. 그죠? 증언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사법부의 판결들이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박주민 의원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응을 하셨다고 미리 봐요. 이제 사전 대응을 한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것도 사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이게 뭐 사건화돼서 재판으로 간다면 사실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남겨둔 건데 보통의 남성들은 지금의 사법부의 판결 분위기에서 자기가 하지 않았으면 입증하기 매우 어렵죠. 아니 여성이 와가지고 예. 보통 이렇게 뭐 하고 막 그러면은 남자들 야 저 여자애가 자꾸 이상한 짓 해 그러면 남자애들은 어떤 야 좋았냐? 그러니까. 그치? 괜찮았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장난친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그런데 얘기를 해서, 네. 이 현실에서 안타까운 게 그 최근에 법안 발의했다가 하루 전에 취소한 그 발의가 하나 있었어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정의당 의원들이 합동으로 발의해서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성차별 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것이 네네. 가장 중요하게 새로 추가한 게 입증 책임이에요. 입증 책임을 입증 책임. 이 법과 관련한 분쟁 해결에 있어서 입증 책임은 성차별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한다. 이런 법안을 냈습니다. 최근에. 상대방이 부담하다. 예. 어우 이거 통과됐어요 법이? 아니 법안 발의했다가 여기에 그때 막 조회수가 이 법안만 엄청 10만 단위를 넘고 댓글이 막 거의 10,000개 가까이 달렸어요. 반대한다는 댓글이.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형사법의 대원칙과 네. 대원칙도 훼손할 뿐더러 기본권도 당연히 훼손되는 법이고 위헌이다 이 법은. 그래서 막 반대 의견이 계속 달리면서 네. 입법 예고한 하루 전에 취소를 했어요. 철회됐군요. 네, 예, 철회를 예. 했는데 네네.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투 법안이라고 발의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쪽에 좀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갖고 이런 좀 말도 안 그러니까 되는 이거는 법을 네. 유죄 추정 원칙이지. 유죄 추정이죠. 아주 유죄를 규정하는 거죠. 어떻게 그거를 혐의를 입증합니까?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미투 법안이에요. 미투 법안으로 발의된 건데 그 여성들이 이 입증 책임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 피해 사실을 계속 입증할 수 없으니까 그걸 상대방이 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목적론자들의 태도입니다. 아니, 그 잠깐만요. 목적을 위해서. 저 한 가지 네.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뭐 경찰처럼 내 몸에 그냥 블랙박스를 그냥 달고 다녀요. 그냥 달고 다닐 수 있으면. 근데 갑자기 어떤 이상한 여성분이 저한테 막 이렇게 접근해서 막 이렇게 만지려고 하는데 네. 그게 영상이 찍혔어요. 네. 근데 이 영상이 혹시 제 몰카 찍고 있다라고 해서 처벌도 받을 수가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 그런 네, 얘기도 나는 있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돌린 건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또 이게 넘어가야 되는 그거는 거예요? 법정에 가봐야 합니다. 법정에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가봐야 알죠. 예. 아, 그러니까 나 같은 그게 경우는 무조건 유용한 기사가 나고 수단이 될 수 있는지 네. 그거는 사실은 모든 재판에 관련한 사안은 사실 그 개별 법정에 다 가봐야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미리 말할 수 없어요. 단정할 수도 없는데 이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마치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역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무지하고 생각이 없으시다.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 보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남성으로서 성추행, 성희롱 의혹에 휘말리신 분들, 네. 지목 당하신 분들, 가해자로서 그런 분들은 우리 법무법인에 연락 주세요. 대처해드립니다. 야, 이것도 시장이 지금 형성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시장이 될 만하죠. 야. 아니 저는 네. 예전에 그 이제 우먼스 플레이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좀 이런 걸 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싶고 뭐 이런 뭐 그런 내용의 이제 그게 취지로 이제 저를 했었다면 요즘은 이상하게 형님 우먼스 플레이를 하면은 나 우울해져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우울해지고 지치고 약간 좀 이게 어떡하죠? 그러니까 목소리도 처음에 비해서 약간 좀 줄어들고 예, 약간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저는 이 걱정이 법안 돼요, 그 이제는. 예. 철회할 때 거의 뭐 댓글을 10,000개 가까이 달면서 그 입법 예고된 국회 홈페이지에 이 법안에 대해서만 시민들이 어쨌든 계속 반대 댓글을 달았어요. 이거는 위헌이다. 기본권을 훼손했다. 이거는 국민의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철회를 시켰단 말이죠. 근데 다시 이제 뭐 정돈해서 다시 발의를 하겠다라고 전혜숙 의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용기를 잃어서야 되겠습니까? 뭐 어쨌든 뭐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우먼스 플레인이 지금 위태로운데 현시에 이렇게 아니, 이게 우울한 기분 얘기를 탓이- 하시면 이런 얘기를 어디서는 해야죠. 어디선가는 어. 하고 누군가는 이제 해서. 이런 일들을 알려드려야죠. 이게 네.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좀 내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좀 저희들의 이런 목소리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네. 또 듣는 여러분들도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같이 좀 생각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아, 속이 좀 뻥 뚫리는 방송이 돼야 되는데. 네네네. 공모 같은 방송이 되죠.
되잖아요. 우리가. 코가 뻥 뚫리듯이. 예.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이거 우먼스 플레이. 북콘서트 같은 거 하셔- 공개 방송 한번 하세요. 그렇죠. 하죠. 하세요. 네. 좋습니다. 아니 두 분이 해주셔야 제가 아이, 같이 그럼요. 하죠. 그러면 예, 예. 어떻게 좀 짝지만 벙커 원기 어떠세요? 아유 좋죠. 예. 그 저야. 콘서트를 겸해서 네. 저희가 한번 곧 공개 자리를 방송 마련하겠습니다. 한번. 공개 그러시죠. 방송에서. 네. 자, 우먼스 플레인. 정말 좋은 책입니다. 네, 제가 네, 네. 읽어봤는데 이거는 이거 벌써 다 본인이 읽으셨어요. 한번 소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좀 젠더 의식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있죠? 좀 혼란스러운 분들. 혼란스러운 분들. 네. 이분들께 아주 명쾌한 해답이 될 수 있는 네, 책입니다. 다음 주에도 방송합니다. 예, 네. 우먼스 플레인. 우리 저 이선옥 작가님 책인데 오늘 간밤에 일수 한번 넘읍시다. 그러시죠, 오늘 밤에. 지금은 예약 구매 중이고요. 다음 주에 이제 서점에 네. 실물이 깔릴 겁니다. 네. 여러분 많이 사주세요. 예쁘게 잘 나왔어요. 예. 자, 네. 인쇄가 되는 대로 제 북콘서트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자, 우리 이선옥 작가님 너무 감사하고. 아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랜만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먼스 플레이는 3주 정도 이제 네. 하는 거죠? 예. 예. 저 알겠습니다. 3주하고 잘리나요? 아유 모르겠습니다. 저는 짧나요? 하지 말고 우리 저 이선옥 네. 작가님이 예, 이거 방송해야 된다 하면 네. 바로 그 주간에 편성을 그렇죠. 해서 아. 그렇게 하는 거죠. 3주 후에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여기는 나눠보시도록 자리 하죠. 비우면 다시 500만 원 내야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 선입금하세요. 예, 예. 네, 지금까지 우먼스 하여튼 플레이였습니다. 다음 주에 너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거 사주세요.